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 29분이고 비트코인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서도 이 정도 빠졌을 때 굉장히 좀 미지근하게 빠졌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를 보고 한 번 더 내려찍고 요런 식의 역헤드앤 숄더의 모양을 그리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헤드앤 숄더 치고는 이미 저점까지 깨버리는 상당히 큰 폭의 빅쇼트가 오늘 터졌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는 뭐 예상하지 못했고 여기가 바닥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바닥을 이탈시킴으로써 사실 극도의 공포감을 또 불러일으켰고,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찍어준 구간이 18,232달러 구간을 찍고 지금 소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18,200달러라는 가격은 어쨌든 간 17.6 17,600달러까지는 안 빠지는 구간이면서 이 직전의 저점은 이탈시키는 굉장히 조금 애매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상당히 크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 반작용으로 인한 하락이 어느 정도 또 나왔다가 이거를 또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조금은 더 남아 있겠다. 하지만은 저는 지금 이번 주 22일 새벽 3시에 지금 파월 의장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겠다는 결정이 목요일 새벽 3시에 이제 결정이 되고, 바로 이 FOMC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FOMC 전에 가격을 이렇게 빼놓는다라는 거는 좀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개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투매 물량을 바닥에서 또 받은 다음에 위로 올리려는 수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상승, 이 구간에서의 쭉 상승을 준 다음에 크게 떨구긴 했지만은, 사실 이 힘의 크기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밀어 올린 장대 양봉보다 여기서 내려박은 장대 음봉의 길이가 훨씬 더 컸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여기서 이 롱보다 숏으로 때린 게 훨씬 힘의 크기가 컸고, 이 힘의 크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하락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나 강력한 매수세나 매도세가 들어온 이후에는 일정 부분 그걸 소화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쥐어짜는 무빙이 나오는데, 그 무빙이 지금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4시간 봉으로 딱 보시면은 일단 아래 꼬리를 달아줬습니다. 4시간 봉 기준으로 18,232달러를 찍고, 자, 그래서 직전에 큰 하락이 있었던 요 구간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옆으로 빼다가 올려주고 요런 식으로 이제 큰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도 이 꼬리만 훼손시키지 않아 준다라고 하면 옆으로 빼다가 올려놓고 요런 식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일단은 여기 매물에 걸리겠죠. 여기 매물은 상당히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 맞고 좀 조정 나오다가 재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요 그림을 볼 수 있겠고, 22일 목요일을 기점으로 어떤 분기점이 하나 발생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어쨌거나 우리가 조금 바닥권에 들어왔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구간이고, 사실 이 구간에서는 이 직전 저점을 안 깼다면은, 이 직전 저점을 안 깨고 여기서 놀게 되면은 상당 부분 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저점 라인을 이미 이탈을 이렇게 강하게 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과연 들어갈 수 있냐. 지금 매수를 해놓게 되면은 재수 없는 경우에 한파가 더 빠지면서 여기 17,600짜리까지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깼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자들이 굉장히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구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애매한 구간, 매수를 하기에도 겁나는 이런 위치, 전저점을 이탈시킨 지금 자리를 세력들이 좀 인위적으로 강력하게 한번 밀어붙이기 위해서 여기서 가상승을 줬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푹 내려왔으면은 사실 더 내려가는 게 맞았어요. 이 정도 힘의 크기는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게 안 나왔다, 너무 이상하다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제대로 힘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따가 10시 반에 또 나스닥도 개장을 하고 목요일에 주요 이벤트도 있고, 이 정도로 내려박았으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서 이제 진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지금 진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크게 깨고 한 번 더 깨고 지금 3번까지 깼죠. 여기 정확하게 제가 선 그어놨죠. 여기 저기 파란색으로,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여기 저점이요, 여기 저점, 여기 어설프게 내려갔다 올린 자리에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는 순간 빅쇼트가 나온다라고 이제 멤버십 방에도 제가 다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여기 깨면 빅쇼트 터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 19700 라인을 요 지지라인을 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요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젯밤 8시 52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깰 가능성이 훨씬 높다. 깰 가능성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을 깨면서 빅쇼트가 이렇게 좀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어요. 여기 딛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시키게 되면 상당히 좀 크게 빠질 수가 있었는데, 뺀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찐반의 조건이죠. 바로 깨면은 깰 수 없는 구간까지 깨고 말아 올리는 구간이 이제 찐반이 나오는 구간, V자로 터지는 구간이 찐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박살내면서 일단 박살내고 V자가 안 나왔어요. 옆으로 빼다가 한 번 더 뺀 거죠. 한 번 더 빼고 여기서도 반등 없었죠. 제대로 반등 없고 한 번을 더 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지막지하게 지금 내다 꽂은 건데, 일단 여기서 꼬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단 꼬리가 나와줬고, 꼬리는 확대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런 식의 나름 V자로 터져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것도 약한 거예요, 힘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찐반이려면은 여기서 내려 찍고 바로 여기까지 가줘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죽는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미적지근하다. 왜 미적지근하냐,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선물인데, 선물 지금 일봉상으로 약 한 1% 정도 빠지고 있고, 시간봉으로 봐도 나스닥이 지금 별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요. 물론 여기서 미니 쌍바닥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따 10시 반에 본장 개장하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스닥도 과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22일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나스닥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이 정도로 빼놨다. 나스닥이 여기서 저점까지 지금 이탈시켜 놓은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오늘도 어떻게 보면 반등도 가능한 자리라고는 보지만은, 나스닥도 여기서 조금 시간을 끌다가, 애매하게 시간 끌다가 22일 기점으로 이런 식의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또 바닥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상황을 보면서 비트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자리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특성상 모든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도 가장 먼저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변동성이 있죠.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레버리지 시장, 선물 시장에서는 20배, 30배는 기본이고 50배, 막 100배까지도 자금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거품, 그러니까 오버슈팅,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 현물만 있었으면은 이 구간에서 상승도 이런 식으로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도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안 움직이죠. 근데 이 선물이 위아래가 있고 레버리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변동성이 있고, 이 변동성을 잘만 이용하면 또 큰 돈을 벌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또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 위험성,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 9시부터 저희가 또 브리핑을 드렸는데, 이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요 지지 라인도 다 잡아 드렸었고, 여기 보시면 정확히 19325 이탈 시에 빅쇼트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라인이었습니다. 요 라인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크게 빠진다. 요 때가 이제 현물 기준으로 2750만원 정도 선 되는 거였죠. 요 때였습니다. 요 때 2750만원이 딱 여기입니다. 요 가격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하면서 빅쇼트가 이런 식으로 터졌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차트 분석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어제 보시면은 어제 일요일 밤 9시에도 저희가 타점을 이런 식으로 롱 타점 잡아드려서 이런 식으로 4% 6%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났었고, 보시면 12시 48분에도 롱 포지션 진입하시자 이렇게 사인을 딱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바로 비트가 쭉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익절을 바로바로 내야죠. 오늘은 좀 빅쇼트가 조금 크게 하방으로 세게 터졌기 때문에 롱을 진입하더라도 짧게 반등 먹는 식으로만 매매를 좀 진행했고, 이런 식으로 7% 10% 15% 이런 식의 또 수익을 챙겼죠. 바로 이렇게 음봉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때 진입해서 요때 그냥 전부 팔았다.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먹은 것이었고, 자, 그 다음에 15시 50분에도 롱 포지션 들어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때 15시 50분이 언제였냐면 요때입니다. 크게 바닥 찍고 반등 터지는 거 보고 요때 진입을 해서
여기 윗꼬리 달리는 구간에서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요런 식의 윗꼬리가 사실 탁 터지게 되면은 사실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이게 더 가려고 해도 이게 저항작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죠.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구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 바닥을 이게 찍은 게 확실하다면은 이게 이 바닥을 이제 찍었다라고 하면은 이 양 옆에 요 라인들을 깨면 안 됩니다. 여기를 지금 계속 딛고 여기 딛고 지금 계속 올린 자리죠. 여기를 일단 깨면 안 된다. 여기가 이제 블랙스완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이제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여기를 만약에 지금 롱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저도 이 구간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만약에 이 라인 18390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면 꼬리를 다시 먹으러 간다라는 거고, 꼬리 먹게 되면은 전저 한 번 더 깨러 간다, 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지금 구간은 깨면 안 되는 자리를 딱 설정을 해놓고 그냥 손절 걸어 두시고 하시고, 나는 좀 더 확실하게 롱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깨지 못하는 자리, 방금도 못 깼죠. 여기서 윗꼬리 달고 탁 빠진 자리, 지금 현재 1분봉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때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 들어가면은 위로 상당 부분 반등을 또 먹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18232 18,200달러 여기 저점을 찍고 들어 올리긴 했지만, 이 구간의 박스권에서 지금 힘겨루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윗단계 박스에서는 결국에 한 팔을 더 내렸는데, 이번 박스에서는 사실 이제 위로 올릴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제한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차트는 또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건데, 이 박스를 극복을 한다면 저는 이제 이 구간부터는 좀 우리가 상방으로 좀 봐도 되지 않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박스를 이탈한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는 앞자리 또 바뀌는 거죠. 17.9K 17,900달러를 또 보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구간인 게 맞고, 하락의 마지막 끝에 나오는 또 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 빔이 하락의 마지막 구간에서 이렇게 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세게 마지막 빔이라는 게 조금 이 음봉으로 사실상 조금 무섭게 꽂습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그 무섭게 꽂은 음봉 뒤에는 반등이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반등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로 내리꼽고 2차로 내리꼽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 우리가 요 구간에서 용기를 내어 본다면 이런 식의 반등을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리스크 없는 투자라는 건 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또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약간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손익비가 좀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이죠.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박스 이탈하면은 정리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안 된다, 정리할 생각하시고 진입을 했을 때 요정도 손절 리스크가 있고, 위로는 또 이만큼 뚫려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설사 그리고 여기서 손절해도 그 다음에 이제 꼬리를 먹을 수도 있지만, 이 깨고 하방에서 조금 물량을 좀 크게 다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기점은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 한 수목 정도,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봐야 되겠죠. FOMC가 지금 목요일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하고 21일에 FOMC 회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 발표가 사실상 목요일에 한다는 거죠. 근데 20, 21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부자들은 그 윤곽을 또 알게 되고, 이 내부자들 세력들의 매수세가 20, 21,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수요일까지는 내부자들이 좀 밑바닥에서 쓸어담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일부터 올려치는 구간에서 그때 가서 사면 또 늦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부자가 아닌 이상 최대한 이 세력의 심리를 이용해서 최저점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때론 또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찐반의 모습, 그러니까 V자로 좀 촥 올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찝찝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고, 비트코인이 심하게 빠졌고, 지금은 이전 영상에서도 직전 저점을 깨면은 이거는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또 손절이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죠. 내가 손절 치면은 또 바로 올라갈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좀 더 버텨보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이 정도, 물론 손절하신 분들은 잘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회는 다시 오게 돼 있죠. 이번 주에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손절을 안 했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좀 더 물타기 바닥 잡기 구간을 좀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다. 그 구간이 재수 없으면은 이 전저점 17,600달러까지 깨고 저점 살짝 깨고 올리는 식의 패턴은 항상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과연 이번에도 나올 것이냐. 그렇게 되면 공포가 극대화되거든요. 여기 깨면은 사실 그 다음에는 뭐 16,000달러, 16K, 15K까지도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하신 분들만이 저점 잡기가 들어가는 게 맞고 조금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물량을 좀 많이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제 타이밍을 잡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이탈하면서 빅쇼트가 좀 크게 나온 거고 반등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하방으로 좀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하방의 끝은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바닥이 잡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타점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고 수익은 계속 그래도 위아래로 최대한 좀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숏 타점도 나가면서 좀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그래도 하나의 등대를 찾으신다면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링크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고 정보 받아보시면서 무료로 부담 없이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확실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안 좋은 장세 속에서도 알고랜드 같은 코인이 아까 상승을 좀 해줬거든요. 이거는 나름 좀 좋은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알고랜드도 사실 그동안에 몇 번 제가 언급드린 코인이지만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이제 바닥을 다졌다. 충분히 이제는 올라갈 수 있겠다.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들고 있을 만하다.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도 오늘 좀 상당히 들어온 모습이고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올려놨다라는 거는 이제는 좀 바닥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비트에 비해서는 잘 좀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지금 쌍바닥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림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 비해서는 좀 잘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나름 알트들이 여러분들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비트가 저 정도로 내려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저점까지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전저점. 근데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여기 전저점까지 이탈이 지금 안 나온 상황이고 알고랜드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코스모스 이런 것도 최근에 상승세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아발란체 같은 코인은 직전 저점 이탈이 지금 나왔죠. 여기서 딛고 올리다가 여기서 이제 비트랑 동조화돼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비트가 전저 깨니까 얘도 전저 깬 거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아직 여기 저점 이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에 비해서는 조금 좀 알트들은 그나마 조금 버텨준다. 물론 김프가 껴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비트가 저 정도로 떨어졌으면 원래 알트들은 사실 더 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트들은 그래도 비트보다 오히려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더리움의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더리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이탈이 나왔습니다. 1350달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이 자리를 딛고 크게 올린 자리였는데 여기 이탈이 일단 나왔습니다. 여기 이하에서는 저는 이더리움은 우리가 모아가도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박스 이후로 상당히 큰 랠리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재료가 소멸되면서 하락이 지금 나오는 거고 거기다 비트까지 같이 빠지고 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사실 이 정도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이 나오면은 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좀 더 빠질 수는 있지만은 그 구간에서 잡는다라고 하면 또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패턴상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 이 정도 1350달러 이하 구간에서는 조금 받아볼 만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이더리움은 여기 깨면은 그야말로 좀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 여기 라인까지 좀 가기 전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최근 차트 움직임보다
비트코인의 최근 차트 움직임이 더 가파르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 구간에서 도미넌스까지 빨아당기면서 이제 흔들기를 주는데, 결국에는 이 숏 세력들이 비트코인에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비트코인을 숏 위주로 운전하는 이 숏 운전대를 잡은 숏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심하게 지금 현재 흔들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트 쪽에 숏 압력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큰 상승, 가장 거대한 상승은 이 숏 세력들이 롱으로 스위칭할 때 롱이 미친 듯한 롱이 또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숏 세력들이 이 정도로 작년 연말부터 이 정도로 숏으로 해 먹었으면은, 야, 이제는 좀 롱으로 다시 좀 스위칭을 할 때도 점점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에 마지막 진통이 아니겠냐,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일봉이 마무리 돼봐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오늘의 일봉,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죠. 이따 나스닥도 열려야 되고, 내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마감되는 오늘의 일봉에서 꼬리가 어느 정도만 달려준다라고 하면은 요런 꼬리의 형태를 띠면서 급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FOMC 전에 미리서부터 이렇게 떨고 놓는다라는 거는 FOMC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힘들어도 저는 정말 내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르면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반등 장세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빅쇼트를 보면서 역시나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 장세다. 지금은 포지션을 절대 좀 길게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1시간, 2시간 이상도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들고 갈 거면은 정확하게 손절을 걸어 두시고, 손절이 나가면 나가는 거고, 오히려 숏을 잡았으면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다. 근데 사실상 기본 전제를 롱이라고 생각하는 이 투자 시장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20년, 30년 코스피든 나스닥이든 차트를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장에서, 그리고 이 정도 하락이 나올 만큼 나온 구간에서 숏 관점을 유지하기도 사실 힘든 게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런 단기 파동을 이용해서 올라갈 때는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이런 변곡점 바닥 찍고 꼬리 나오는 구간에서는 롱으로 수익을 보고, 어느 정도 또 박스 상단이다 그럴 때는 또 숏을 잡고 숏으로도 좀 수익을 내는 그런 좀 단기 매매가 여전히 제일 안전하고 제일 유효하고 제일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단기 매매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면은 그래도 지금은 여전히 조금 마진 거래, 선물 거래, 레버리지를 통한 단기 매매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냐, 좀 그렇게 보여지고, 물론 저도 현물 장세가 오고 상승장 알트 펌핑 장세가 오면 당연히 현물을 공격적으로 하겠지만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도 저희는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부 코인들 선발대만 들어가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선발대 들어간 것도 어차피 비트 바닥 나오면은 물타기 해서 다 수익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여전히 숏 위주의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다. 이 하방의 끝을 잘 잡아야 되고 빨리 이제 하락이 멈춰야 되는데, 아마도 그 시점이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2022년을 좀 지나왔죠. 여러분들 벌써 9월도 다 끝나가는데 9월 22일 과연 파월을 등판을 했을 때 FOMC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그 결과가 설사 나쁘더라 해도 마지막 매매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부터는 어차피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터널만 잘 지나가면은 우리가 그래도 연말에는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그때는 이제 롱만 잡으면 수익 나는 그런 장세가 오리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진통을 좀 잘 견뎌내시고 저희가 또 함께 하겠다. 저희는 FOMC가 열리는 그 시간이나 그런 뉴스 속보를 누구보다 또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타점과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들 놀라셨을 텐데 일단은 놀란 가슴을 좀 추스리면서 일단 나스닥 개장, 그리고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지, 어디서 V자가 터지는지를 잘 보고 V자가 제대로 터지는 구간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타이밍은 저희가 다 잡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쥐고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여전히 맞다. 빅롱을 우리가 항상 원하고 꿈꾸고 있지만 조만간에 그 빅롱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 전에 마지막 진통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내일 좀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 성투하십시오.